이 단금형의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여기에는 측면도라고 칭할게요. 측면도죠, 이게. 측면도.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사출금형을 배웠다고 하면 알고 있어야 할 부품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명칭이고요. 어디 가서 누군가가 로케이트링이 혹은 스프루브시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이 정도 위치에 있었지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겠죠. 이것들은 지금 여기 파팅면, PL면이라고 하는 이 면을 중심으로 어떻게 고정측, 상측, 여기 아랫부분은 하측으로 나뉜다고 했죠. 고정측, 가동측, 상측, 하측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이렇게 성형기에 붙어 있을 때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벌어져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면을 우리는 파팅면 혹은 PL면이라고 합니다. 금형과 금형이 닫아지는 면, 열리는 면이요.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2단 금형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까 클램핑을 하기 위해서는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이 면이 클램핑이 되어 있죠. 클램핑이 되기 위해서 금형보다 조금 더 크게 되어 있는 이 두 장을 우리는 이제 F와 J라고 하는데요. F와 J가 가동축 치부판과 고정축 치부판입니다. 아까 고정이 되어 있는 PL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고정축, 아래쪽은 가동축입니다. 그래서 치부를 하는 장착을 하는 판이어서 치부판이에요. 이름은 똑같이 치부판이고요. 고정축을 치부하면 이거는 고정축 치부판이 되는 거고, 가동축을 치부를 하면 가동축 치부판이 되는 거죠. 자, 두 장은 끝났죠? 그 다음 고정축 치부판 밑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제품이에요. 제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런너를 통해서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품이 모양이 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제품이 모양이 가공이 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과 오렌지색 부분. 자, 이게 K와 L인데요. 하코아. 또 여기 노란색 부분 K는 상코아죠. 제품의 모양이 가공이 되어 있는 걸 코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정측, 상측에 있으면 상코아, 가동측, 하측에 있으면 이제 하코아가 되는 거죠. 혹은 상코아는 캐비티, 하코아는 코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캐비티라고 하면 이게 상측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코아 혹은 캐비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명칭은 회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로 그다음에 아니면 한 번 더 확실하게 물어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듣고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 캐비티와 코아가 조립이 되어 있는 이 큰 플레이트 이것은 형판이라고 해요. 여기 형판. 고정측에 붙어 있으면 고정측 형판. 가동측. 가동측이죠. PL면 중심으로 아래쪽. 가동측에 이게 붙어 있으면 가동측 형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고정측은 보니까 끝났네요. 어떻게 끝났죠? 이거 치부판 한 장, 형판 한 장 해서 끝났죠. 왜냐하면 2단 금형이니까 치부판과 형판 두 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가동측에는 아까 제품을 밀어내주기 위해서 핀이 들어있는 구조가 있었죠. 그 구조 때문에 뭔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I라는 부품입니다. 이 I라는 부품의 이름은 무엇이냐? I는 바로 스페이스 블럭. I는 스페이스 블럭입니다. 자, 스페이스라는 영어가 공간을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공간이 이만큼 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확보해주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블럭이고요. 이 공간이 확보를 돼야 되는 이유는 금형이 아까 핀이 이렇게 쭉 밀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플레이트 두 장이 여기에 지금 이 플레이트 두 장이 쭉 이대로 쭉 핀이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 핀도 쭉 올라오겠죠, 위로. 그럼 제품도 위로 같이 밀려나겠죠. 물론 파팅이 열린 다음에요. 그럴 때 제품을 치출해주는 이젝트 핀을 작동시켜주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 바로 스페이셔 블럭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이젝트 플레이트가 이렇게 이젝트 핀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밀어주는 이 핀을 이젝트 핀이라고 해요. 이젝트 핀이 조립이 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가 이젝트 플레이트 상, 아래쪽은 이젝트 플레이트 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젝트 핀이라는 거고요. 여기 5번. 이게 지금 이게 5번은 스프루 로크 핀이 아니고 이젝트 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스프루 로크 핀이 아니고요. 이젝트 핀. 여러분에게 나가는 프린트물은 이젝트 핀으로 수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젝트 핀이고요. 제품을 밀어주는 이젝트 핀. 그리고 이 이젝트 핀이 조립이 되어 있는 플레이트는 이젝트 플레이트 상, 이젝트 플레이트 하. 상은 위에 있는 거, 하는 아래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형의 각각 플레이트의 명칭이 끝났습니다. 이거 아까 했어요, 우리. 요거. 금형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이름 뭐라 그랬죠? 100파이 혹은 125파이로 성형기와 중심을 맞춰주는 거. 바로 로케이트링이죠. 로케이트링으로 여기 스프루 노즐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구멍으로 쭉 레진을 쏘는, 받아주는 이 구멍의 위치. 바로 스프루붓이죠. 아까 금형과 금형이 닫아질 때 이거 금형에서 솟아져 있었던 거 있었죠? 가이드 핀이라고 합니다. 고정측과 가동측이 두 개가 형이 닫아져 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베이스끼리 안내해주는 핀이어서 가이드 핀입니다. 우리도 여행에서 우리를 안내해주는 사람을 가이드라고 하죠. 이것도 고정측과 가동측이 조립이 될 때 정확한 위치를 잡게 길을 잡아주는, 중심이 되어주는, 그래서 가이드 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면 D 부품이 어딨냐면 여기 스프링이 있고요. 이 D 부품은 뭐냐면 이젝트 플레이트 두 장이 쭉 올라간 다음에 다시 뒤로 후퇴를 해야겠죠. 아까 사출되어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사출될 때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 붙어서 나왔고요. 핀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죠. 자, 다시 볼게요. 핀이 나왔다가 순간 다시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리턴 핀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여기 구멍을 통해서 여기 히든 라인 보이죠? 구멍을 치부판의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는 거냐면 여기 치부판. 이게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겠네요. 이게 상측 치부판이고 이게 하측 치부판이죠. 하측 치부판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형기 치출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밀어져요. 이젝트 플레이트 하판,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이 두 개가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치출봉이 이젝트 플레이트를 밀어주면 이게 쭉 앞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젝트 핀도 앞으로 가고 제품이 아까 봤었던 영상처럼 뚝 떨어지고 나면 치출봉은 바로 후퇴를 합니다. 두 장이 떠 있죠. 얘도 뒤로 다시 백 해야겠죠. 순간 백 했죠. 그 백을 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턴 핀이고요.
리턴핀 스프링이 있어서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리턴핀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부품은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과 이젝트 플레이트 하판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가이드를 시켜주기 위한, 그래서 얘는 이젝트 가이드 핀입니다. 가이드, 금형에 아까 가이드 나왔죠? 금형의 형판과 형판을 안내해주는 이 가이드 핀이 있고요. 이젝트 플레이트를 가이드를 해주는 이젝트 가이드 핀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금형에는 가이드 핀이라는 명칭을 쓰는 부품이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할 2단 금형의 각각의 명칭입니다.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치부판과 형판이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죠? 여기도 치부판, 볼트 카운터보, 스페셜 블럭은 그냥 구멍이에요. 볼트가 지나가는. 탭은 형판에 놔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가 묶여서 세트로 돌아다니고 위에도 이렇게 해서 묶여서 세트로 다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작동할 때 금형이 열리고 닫힐 때 안내를 해주는 여기에 가이드 핀이 존재를 하고요. 자, 이젝트 플레이트 보면은 이젝트 핀이 가공이 되어 있는 이 자리 가공이 되어 있는 게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 여기는 이젝트 플레이트 하판인데요. 상판과 하판도 역시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보이는 지금 이 볼트는 뭐냐면 이젝트 가이드 핀, 이젝트 가이드 핀이 여기 치부판에 볼트가 놔져 있고 이젝트 가이드 핀이 탭이 놔져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이 치부판에 조립을 이제 따로 빼가지고 보면 치부판이 이렇게 한 장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카운터보가 있고 구멍이 있으면 이젝트 가이드 핀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여기 제품의 형상이 가공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이름이 뭐다? 캐비티 혹은 상코아. 여기 아래쪽은 하코아죠. 자, 상코아, 하코아. 금형이 열렸을 때 이게 뚝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판에서 이렇게 볼트 체결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볼트 체결을 해서 각각의 금형들이 다 조립이 되어 있고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팅면은 보면은 없죠. 볼트가. 이 부분은 벌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이제 PL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2단 금형의 각각의 명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3D로 UGN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D로 이렇게 구현을 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어셈블리를 할 겁니다. UG에서 어셈블리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PRT에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각각 부품 하나마다 PRT를 각각 만들어서 위치로 불러 들어오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볼트와 볼트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치부판의 카운터 보자리와 형판의 탭 자리가 같은 위치여야겠죠. 이렇게 같은 위치를 요하는 경우에 물론 어셈블리를 하면서 중심을 맞출 수도 있지만 한 PLT에서 한꺼번에 모델링을 하는 것도 모델링을 쉽게 진행을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가지고 선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우리가 설계를 할 제품이에요. 먼저 이 제품을 3D로 모델링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3D를 하는 하나의 연습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제품 보통은 이런 제품을 설계를 해주세요. 금형 설계를 해주세요 하고 제품 모델링 쪽에서 이제 제품이 의뢰가 오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금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형상 변경을 의뢰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제품 설계자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금형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이 부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어떤 부품을 금형 설계를 해주세요 라고 의뢰가 올 때는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종류,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의 수축률. 왜 여러분 물도 얼리면 팽창하죠. 얘네들도 녹이면 팽창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굳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축을 하는 정도가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수지, 레진을 어떤 걸 쓸 거며 이 레진의 특성이 수축을 할 때는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갖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의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우리가 설계를 할 제품은 ABS라는 플라스틱이고요. 이 ABS의 수축률은 1000분의 5입니다. 1000분의 5 그러면은 1000ml에서 5mm가 준다는 거죠. 우리는 금형에서는 제품의 곱하기 1.005라는 스케일을 줘서 만들어야 이것들이 식으면 올레치수로 돌아오는 거죠. 자, 캐비티는 2캐비티.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금형 하나에 이 형상을 하나, 두 개 이렇게 가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4캐비티라고 하면 하나, 둘, 셋, 4개. 한번 찍어낼 때 4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구조를 갖겠다. 그러면 4캐비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는 50톤으로 할 거고요. 이 50톤이라는 게 정해지면서 여러분 정해지는 게 있었죠. 성형기의 노즐의 크기와 로케이트링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정해지죠. 그 다음에 성형기 노즐의 앞부분은 SR은 10이고 아까 식은 수지가 나왔던 노즐의 구멍의 크기는 3파이, 로케이트링은 100파이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주어지면서 제품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린 이걸 모델링을 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앞에 유지가 없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죠. 1학기 때 쭉 진행을 했었으니까 먼저 유지 클릭해서 키우고 스케치를 들어가겠죠. XY 평면 잡아서 스케치 들어가서 먼저 그려야죠. 여기 평면도에 보이는 R10, R10, R20에 R10을 그리고 탄젠트로 쭉 연결을 하는 외곽 라인을 그리겠죠. 그 다음에 돌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에서 봤을 측면도에는 R20이 있고 앞쪽에서 본 측면도에 R150이 있답니다. R120과 150을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죠. 5초만. 생각이 된가요? 평면을 잡아야겠죠. 우리 평면 잡는 거. 평면 잡아가지고 먼저 여기 있는 이 가운데 평면 잡아가지고 R150 쭉 그리고 R150의 이 막스 값이 14인 거죠. 높이 14 위치에 잡아주고 스케치 나와서 우리가 R150을 그렸던 이 끝점을 평면을 잡아서 다시 들어가죠. 스케치를. 그 다음에 이 R120을 그리죠. 그래서 스케치 나와서 이 R120과 150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게 수입을 줘서 평면을 만든 다음 돌출되어 있었던 것이 이면에 맞게 트림을 하든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쓰든 혹은 돌출을 이면에 맞게끔 하든 그쵸? 그 다음은 여기 이제 구멍 뚫어야죠. 이거 파이 120 파이 10 높이는 7mm 9mm예요. 이걸로 구멍 뚫고 요거 두께가 있습니다. 제품 두께가 나와 있지 않네요. 제품 두께는 2mm로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가지고 2mm의 두께를 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 명령어와 다음 사항은 다음 모델링에서 하겠습니다.